예를 들어서 뭐 1km 이내에서 우리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너 1km 이내로 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 너 여기서 하면 나 바로 소송할 거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퇴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사업장을 창업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 증명을 왜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번 영상은 내용 증명의 의미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 내용 증명, 이거 어떤 경우에 보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기존 그 원장이나 대표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장 소송을 할 만한 증거가 많지 않을 때 우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네. 왜냐면은 이 사람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해서 바로 근처에 뭐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더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뭐 고객 유인 행위를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일단 막아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소송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려면 손해배상 소송이 됐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됐든 소송을 하려면 뭐 고객 유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뭐 확실한 증거, 정황, 어떤 뭐 문자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뭐 고객 정보를 빼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CCTV 영상이라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보통 위약금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변호사 비용을 고려를 해보면 변호사가 최소 500 이상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1,000만 원 받자고 500만 원을 써서 그 퇴사한 근로자한테 소송을 바로 직접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1,000만 원을 다 받아도 500만 원 받는 셈이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그 1,000만 원이라는 소송이 갔을 때는 그 퇴사한 근로자도 똑같이 변호사를 써서 최대한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경업금지 약정 무효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무효주장이 되면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뭐 한 절반 이상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 비용을 쓰고 그 퇴사 직원에게 소송을 했을 때 어떤 실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금액 같은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차라리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 1,000만 원을 너가 빨리 나한테 줘라 이런 취지로 보낼 수도 있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이게 깎일 거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뭐 700만 원만 받아도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협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내용 증명의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귀하는 뭐 어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고 그걸 위반해서 뭐 몇 미터 앞에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위약금인 뭐 1,000만 원 언제까지 지급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라는 거는 100%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장이고 대표인데 퇴사한 근로자가 바로 앞에 대놓고 차렸어요. 그거를 이제 자존심상으로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이든 소송이든 내가 해야겠는데 안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날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 증명 그냥 보내고 마는 거지만 소송은 질 수도 있잖아요. 이기냐 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뭐 보냈다고 해가지고 이 자체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민사소송이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내가 만약 지게 되면 기존 대표나 원장 입장에서는 나름 이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금지 가처분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지면은 내가 무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가 그냥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정보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근처에서 뭐 가게를 알아보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할 테니까 너 여기서 하지 마. 예를 들어서 뭐 1km 이내에서 우리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너 1km 이내로 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 너 여기서 하면 나 바로 소송할 거야. 이런 경고적인 의미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그렇죠. 경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니 뭐니 뭐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소송이 들어와도 이걸 방어하는데 치중해야지 이미 내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가게를 뺄 수는 없어요. 내용 증명을 받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알아보고 있는 중에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하고 내용 증명을 빠르게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증명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로서 퇴사해서 뭐 사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게 되는 내용 증명, 그 의미 그리고 그에 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